아, 네가 말한 거 아니야? 10번이라고? 없어? 없어? 알았어, 미안해. 그 다음 넘겨. 그러면 요 46페이지부터 47페이지까지 질문. 8번? 8번. 자, 이거 봐봐. 앞에 8번 봐봐. 이거는 뭐냐면, 얘들아, 화학 반응식을 만들어야 돼. 화학 반응식을 만들어야 되는데, 자, 봐라. 화학 반응식을 잘 만들어야 돼, 얘들아. 아니, 밥 먹었어? 안 먹었어? 배고파? 괜찮아? 보영이는 밥 먹고 왔어? 8번 봐봐. 첫 번째 화학 반응식을 만들어봐. 야, x, y가 몇 개 있니? 3개 있었어. 3xy 플러스 y2가 반응해서 뭐가 됐니? 자, 이 xy2가 됐어. xy가 남았지. 그럼 화학 반응식 끝난 거야? 아니야. 봐봐. 여기에 xy가 남아있잖아. 근데 앞에도 xy가 있어. 그러면 얘를 갖다가 반대편으로 넘어가지. 그럼 마이너스가 돼. 마이너스가 돼. 그러면 결과적으로 화학 반응식은 뭐가 되는 거야? 이 xy하고 y2가 반응해서 이 xy2가 되는 거야. 이걸 쓸 줄 알아야 돼. 이걸 쓸 줄 알아야 돼. 결국에는 같은 게 있잖아. 그럼 넘겨버려. 반대편으로. 그러면 마이너스가 돼. 그러면서 xy하고 y2는 2대1의 몰수로 반응하지. 그리고 반응이 끝나면 야, 원래는 분자수가 얼마야? 분자수가 3개였지. 근데 2개로 변하잖아. 그러니까 분자수 감소하지. 그리고 xy를 더 넣어주면 생성물의 양은 증가한다. 왜? 야, 지금 뭐가 남았어? xy가 남았지. 그러니까 xy 더 넣어봤자 y2가 없기 때문에 반응할 y2가 없으니까 더 이상 생성이 돼야 안 돼? 안 돼. 그래서 기억 니은만 맞는 거야. 이해됐어? 하연아? 넘겨주세요. 46페이지에서 질문. 12, 13, 12, 13, 14, 15 없어? 12번? 이거 보자. 자, 뭐든지 뭘 완성해야 돼? 화학 반응식은 화학 반응식 완성해야 돼. 무조건. 그러면 뭐야? C2H5OH 에탄올이란 말이야. 그러면 리퀴드야. 그리고 O2 가스, CO2 가스, H2O 가스, 가스가 됩니다. 야, 이제 야, 보영아, 이제 몸 관리도 잘해야 돼. 이렇게 선생님 같이 좀 몸이 으실으실하다 그러면 뭘 먹어야 돼? 선생님이 최애로 잘 먹는 거예요. 생강상 그거 하나 먹으면 좀 있다가 열 나고 좋아. 감기 안 걸려. 선생님 감 걸리면 안 돼. 왜? 나 수업도 못하고 학생들은 또 옮길 수가 있잖아. 그러니까 나는 감기 안 걸리라고 최대한 노력을 해. 그러다 보니까 몸이 으실으실하면 1,000원짜리 생강상하탕을 사 먹어버려. 진짜 감기 안 걸려. 내 감기 안 걸린 비결이. 그럼 봐봐. 얘는 탄화수소로 돼 있으면 뭐로 맞춘다니까? 하연아? CH5로 맞춘 거야. 탄소 2개 있지. 1을 써. 그 다음 수소 몇 개 있어? 6개 있으니까 3을 써. 그러면 2는 4, 3는 3이니까 7개인데 여기 하나 있지. 그럼 여기에 6개가 있으면 끝났어.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면 자, A, B, C가 뭐가 되니? A, B, C가 이거네. 그러면 A, B, C합은 8이네. 1번 맞네. 아니구나. 틀렸구나. 1번은 자
2A 플러스 BC냐? 그러면 얘는 625, BC는 합하면 5잖아. 그러니까 틀렸지? 그리고 자 보자. 그 다음 CO2의 양을 갖다가 봐봐. 자, 에탄올 몇 g을 연소했어? 에탄올 몇 g을 연소했어? 2.2g을 연소했단 말이야. 그러면 자 봐. 1이 몰수가 어떻게 돼? 자, 24야. 이렇게 이거는 다 준다 안 해? 이렇게 원장을 주니까 2 곱하기 24, 12, 24야. 그리고 거기다가 수소 6이야, 30이야, 46이네. 46분에 얼마니? 2.3g이야, 2.2g이야? 2.2g이니까 얘는 뭐냐? 2.2야? 잠깐만, 잘못 기다렸나 내가? 바뀌게 해냈지. 24에 6이니까 2.2네. 그러면 나누면 얼마냐? 23분의 11이냐? 1.1이냐? 자 봐봐. 그러면 자 보자. 내가 뭔 잘못했냐? 자 보자. 그러면 여기서 이산화탄소 2.2 병신. 에탄올이 2.2g이 아니고 누구냐? 저기 이산화탄소가 몇 g인가? 2.2g이 생겼다 했지. 잘못했어. 선생님이. 한번 봐. 얘의 몰수는 어떻게 돼? 잘못했어 선생님이. 에탄올이 아니라 이산화탄소가 2.2g이 생성됐대. 에탄올이 반응해갖고. 그러면 얘는 44분의 2.2지. 그럼 x가 여기서 이게 x분의 2.2잖아. 따라서 x는 뭐야? 44가 나오지? 이해됐지? 그래서 나에서 니은 맞고 그 다음 봐봐. 그리고 자 O2의 양을 물어봤지. O2의 양을 물어봤어. O2의 양을 물어봤어. 소모되는 O2의 양을 물어봤어. 그러면 이때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 O2의 양은 자 O2 대 야 간단한 거야. 이거 간단한 거야. 봐봐. 앞에 있는 계수비로 반응하는 거야. 배수비례 법칙으로. O2는 소모되는 거야. 그리고 CO2는 생성이 돼. 근데 O2가 A만큼 계수만큼 소모가 되지. 그리고 CO2는 B만큼 생성이 되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하면 O2는 따라서 O2의 양은 몰수는 CO2 곱하기 B분의 A잖아. 따라서 이게 뭐냐? Y잖아. Y가 뭐야? 그러니까 Y가 B분의 A인 거야. 열나 쉬운 거야. 어려운 거 아니지. 봐. 선생님 뭐라 했어? 앞에 있는 계수가 반응하는 몰수고 생성되는 몰수다. 이해됐어?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뭘 물어봤어? O2 대 CO2의 몰수를 물어봐. 그러면 얘는 A만큼 소모되고 얘는 B만큼 생성이 되는 거야. 따라서 O2의 몰수는 CO2의 몰수에다가 뭘 곱해주면 돼? B분의 A. 이해됐어? 안 됐어? 이걸 알아야 돼. 앞에 있는 계수가 뭐라고? 계수비만큼 몰수가 소모되고 몰수가 계수비만큼 생성이 되는 거야. 반응, 생성물. 이해됐어요? 그 다음 또 몇 번? 나머지는 좀 쉽지? 할 수 있지? 할 수 있어 없어? 말해? 풀어줄게. 몇 번? 또 16번에서 19번 사이에 몇 번? 다 풀었어? 안 풀었어? 못 풀었어? 아직 안 풀었어? 16번에서 19번 풀었어? 안 풀었어? 그거는
뭐냐 저기 보영이는 16번까지 풀었어? 야 근데 16번하고 17번을 보자. 17번하고 18번 보자. 17번이 어려워. 상당히 어려워. 봐봐. 17번이 뭐냐면 내가 이거는 풀어줘야 된다. 17번은 굉장히 어려워. 봐봐. 2A 대 자 B가 C가 됩니다. 딱 어려운 거 전에까지 풀었네. 보영이도 많이 풀어야 돼. 보영아 너 이제 1시간 하면 안 돼. 2시간 해야 돼. 너도 클리닉. 왜냐면 2시간당 1시간이야. 우리가 이제 수업을 2시간 하잖아. 클리닉을 1시간 하는 거야. 봐. 보영아 1학년 때는 2시간 수업했다고 선생님 1시간만 하는 거야. 근데 이제 4시간 수업하잖아. 그럼 뭐 얼마야? 풀 게 더 많아지잖아. 그러니까 2시간은 풀어야 돼. 그리고 방학 동안에 많이 해놔야 돼. 그러면 이 앞에 있는 계수는 분자 수비, 몰 수비 모두 기체할 경우 부피비란 말이야. 뭐는 아니야. 그렇지. 질량비도 아니야. 여기서 이걸 가지고 질량으로 풀면 안 돼. 안 돼. 왜? 여기는 질량으로 줬잖아. 봐봐. 이 문제에서는 뭐로 줘버렸어, 얘들아? 질량으로 줘버렸어. 가나다가. 그러니까 이 계수비 가지고 이건 못 풀어. 근데 밑줄 그어봐. 뭐라고 나왔냐면, 자, 편은 T도시 일기압에서 실린더 AB의 질량을 달리하여 놓고 반응을 완결시킨 실험 가나에 대한 자료이다. AB는 분자량은 스몰 x하고 스몰 y고 T도시 일기압일 때 기체 1몰의 부피는 V라고 나왔어. 밑줄 그어 그거. 일기압에서 T도시 일기압에서 기체 1몰의 부피는 V리터야. V리터면 1몰인 거야. 그리고 또 중요한 거. 가나에서 반응하고 남은 반응물의 종류는 서로 다르다. 즉 이걸 다 반응해버린 놈을 우리는 뭐라 그래? 뭐라고 불러? 한계 반응물이라고 불러. 없어진 놈. 뭐라고? 한계 반응물이라고 부른다고. 그러면 종류가 틀려. 근데 A에 WW 줬지. B에 3W, 8W 줬어. 그리고 3W, 3W 줬어. 야, 그러면 여기서 나오지. 가나에서 남는 반응물의 종류가 틀리다 했어. 그럼 당연히 얘가 훨씬 많잖아. 그럼 누가 선거될까? 누가 선거될까? 그렇지. A야. 그러면 여기서 이제 얘는 누가 선거돼? 다른 놈이라 했습니다. B가 선거되겠지. 뭐라고 나왔어? 가나에서 반응으로 남는 반응물의 종류가 다르다 했지. 그러면 나에서 A가 선거됐어. 그러면 가에서는 B가 선거돼야 되지. 그리고 야 얘는 양이 팍 줄어버렸어. 그러면 누가 선거돼야 돼? 여기서는 다 선거돼야 돼. 이걸 찾을 줄 알아야 돼. 이걸 찾을 줄 알아야 돼. 하임이 이 됐어 안 됐어? 됐어? 그러면 C는 여기는 V리터 7V 얘는 V1이래. 그럼 보자. 문제에서 가에서 반응으로 남는 반응물의 종류는 A 맞네. 그리고 봐봐. 그 다음 이제 X와 Y를 구해라 했는데 자 어떻게 구하냐면 자 봐라. 여기는 자 봐라. 뭐냐면 자 봐라. 그러면 어떻게 구하냐면 이거 같은 경우는 자 봐봐. 자 여기서 자 가에서는 누가 다 반응했어? 누가 다 반응했어? B가 다 반응했지. 그리고 야
계수비가 똑같지. 야, 알아 얘들아. 선생님 맨날 말하잖아. W가 맨몰인지 몰라. 근데 W가 반응해가지고 자 계수비가 BC는 몰수비가 어떻게 돼? 1대1이지. 근데 얘는 V리트가 생겼어. 근데 얘가 W가 다 소모됐어. 이해됐어? 그러면 W가 몇 몰인 거야? 1몰인 거야. 얘가 1몰이라고 했잖아. 1이 계수가 같기 때문에 소모된 거하고 생성된 게 똑같은 거야. 이해됐어? 그러니까 W가 몇 몰인 거야. 그래서 따라서 BW가 BWg이 몇 몰인 거야. 1몰인 거야. 이해됐어 안 됐어? 됐어 안 됐어? 됐지? 그럼 여기서 봐봐. 여기서는 자 봐라. 3W가 다 소모됐지. 이걸 보면 간단한 거야. 이게 배수 비례 법칙을 이해하고 있어야 돼. 뭐냐면 앞에 있는 계수비만큼 반응하고 생성되는 거야. 그러면 또 적어봐. AC를. 자, 몰수비를 적어봐. 몇 대 몇이야? 계수비니까 2대1이지. 2대1이지. 근데 얘가 3W가 소모돼가지고 몇 몰이 생기니? 7V가 생겨. 그러면 얘는 뭐야? 3W가 14V. 즉 A 3Wg은 14몰인 거야. 이해됐어 안 됐어? A가 2W 아니에요? 아니 나에서 나와. EW냐? 미안해. EW야. 미안해. 선생님 잘못했어. 선생님 잘못 봤다. 미안하다. 하윤아 미안하다. 그래봤자 뭐 이것만 고치면 되잖아. 그렇지 하윤아? 이제 이해됐지? 보영이도 이해됐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 대부분 끝났어. 그러면 야, 자 그러면 자 따라서 자 그래서 자 그러면 EW의 뭐 분자량이 야 분자량은 얼마야? A의 분자량은 얼마냐? 자 봐봐. 따라서 잡아라. 그러면 분자량이 어떻게 되냐? 자, 두 번째 이제 니은을 풀어야 돼. 니은을 풀어야 되겠더라. 니은을 풀어야 되는데 잡아라. 니은을 풀어야 되는데 A, B, C의 몰수비가 어떻게 되냐? 계수비지. 2대 1대 2란 말이야. 2대 1대 1이란 말이야. 몰수비는 2대 1대 1이고 자 그러면 자 뭐냐면 가에서는 BWg이 1몰이 돼. 1몰이므로 Y의 분자량은 야 가에서 봐봐. 야 BWg이 몇 몰가 있어? 1몰이야. 그건 몰수는 뭐야? 얘들아. 내가 맨날 말하잖아. 분자랑 물에 뭐야? 질량이라는 거야. 근데 여기서 분자랑 물으려면 뭐 하면 돼? 내가 왜 미쳤다고 Wg 질량하고 몰수를 구했겠냐? 분자랑 구하려고 구한 거야. 분자랑 구하려고 구한 거야. 그럼 몰수분의 뭐가 되니? 질량이 돼. 따라서 B의 분자량이 Y라 그랬지. Y는 뭐니? 1몰
1분의 W야. Y가 W. 그러면 나에서는 누가 소모돼? B, A, E, W가 소모되지. 아, 선생님 왜 이렇게 잘 풀어요? 아, 나는 개념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야, 뭐 구해야 되겠네? 분자랑 구해야 되겠네? 뭐 구해야 되겠네? 그러니까 분자랑은 뭐라고 개념이 있어야 돼. 몰수분의 질량이라는 개념이 있어야 돼. 그러면 내가 몰수하고 질량만 구하면 분자랑 구할 수 있겠네? 그렇게 하는 거야. 달라든. 선생님 미쳤다고 이 짓거리 하겠니?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하는 거지. 나는 봐라. A가 EW가 몇 몰이었어? 7몰이었지. 따라서 X는 분자량은 7분의 2W. 그러면 따라서 Y분의 X냐? Y분의 X지. Y분의 X잖아. 그럼 Y는 W고 얘는 7분의 2W야. W 지우니까 7분의 내가 잘못했나? 14지 얘가. 아이 병신이 왜 그래? 2W 맞지 않냐? EW가 병신이니까 14몰이지. 13몰이지. 내가 잘못했지. 14몰이야. 그러면 14분의 2W니까 14분의 2W니까 14분의 2니까 7분의 1이만 이렇게 나옵니다. 7분의 1. 이해됐어 안 됐어? 그러니까 이걸 알고 들어야 돼. 선생님 말했지. 분명히 첫 번째가 배수 비례 법칙을 알고 들어야 돼. 그러니까 앞에 있는 개수가 개수만큼 소모되거나 생산되는 거야. 그걸 가지고 선생님이 뭘 구했어? 이 질량의 몰수를 구했단 말이야. 질량하고 몰수 구하니까 몰수는 뭐야? 분자량분의 질량이잖아. 그럼 분자량은 몰수분의 질량이잖아. 그래갖고 X하고 Y 구해버립니다. 그래갖고 Y분의 X 해줍니다. 너무 쉽지? 그러니까 애들은 선생님 이 문제 너무 어려워요. 이거 어떻게 풀어? 원리 원칙대로 풀면 돼. 근데 개념이 머리에 잡혀 있어야 돼. 그래야지 풀 수 있단 말이야. 이해됐지? 그러고 나서 또 뭐 구해라 했냐? V1을 구해라 했지. V1은 봐라. 야, 여기 몇 몰이야? 3W가 2W가 몇 몰이야? 아니, 네 번째. 2W가 14몰이지. 그럼 3W는 몇 몰이겠냐? 14몰이란 말이야. 14몰이란 말이야. 3W는 몇 몰이야? 2W가 14몰이니까 3W는 이게 W당 7몰이잖아. 그러면 3W면 몇 몰이야? 3, 7은 21몰이지. 그러니까 A가 이때는 이제 21몰입니다. 그리고 B는 몇 W야? W가 1몰이지. 그러면 3W면 3몰이 있는 거야. 이제 개수 쓸 수 있다. 이제 개수 쓸 수 있다. 몰수기 때문에 개수 쓸 수 있어. 이제 개수 쓸 수 있어. 해봐. 선생님 나누라 했지. 이 B로 이걸 나눠. 그러면 10몇 나오지. 얘는 1로 나누면 3 나오지. 그래갖고 남는 건 영수에도 부족한 영수가 안 되니까 남을 수 있는 걸 갖다가 곱해준단 말이에요. 3을 곱해줘. B로 나눴을 때, 양을 B로 나눴을 때 적게 나온 놈을 곱해준단 말이에요. 그럼 반이 나오냐? 2, 3은 6. 그러니까 얘 몇 몰 생겨? 몇 몰 남아? 15몰 남아. 얘는 3이는 3이니까 0몰이 됩니다. 그리고 얘가 얼마가 생깁니까? 1이지. 그러니까 3몰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V1은 3몰이니까 1몰이 V지. 그러니까 얘는 3V가 돼. 따라서. 너무 쉽지? 아니야? 선생님만 쉽게 푼 거야? 하연아, 이해됐어 안 됐어? 됐어?
이렇게 푸는 거야. 그러니까 간단해. 근데 책을 보면 몰라. 책을 보면 몰라. 답지 봐. 답지를 보면 어떻게 나왔냐면 답지를 보면 이렇게 나왔어. 답지가 보면 뒤에 봐봐. 아니면 답지 13페이지. 13, 14. 14페이지나 있을 거야. 이거야. 알겠어, 모르겠어? 모르겠지. 선생님이 이렇게 표현해 주니까 좀 쉽지. 이걸 왜 보여야 되는지 알 수 있잖아. 찍어갖고 네가 너희들이 모르면 봐. 이해됐어, 안 됐어? 완벽히. 이해됐지? 응? 응? 지하 3번 볼게요. 그래. 그러니까 뭐냐면 선생님이 1번하고 2번 어떻게 구했냐면, 자, 선생님 배수 비례 법칙이 있지. 야, 이게 개수비만큼 소모되거나 생성이 되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첫 번째 여기서 B가 다 소모됐지. 가에서는. 근데 B하고 C가 개수비가 몰수비가 몇 대 몇이야? 1대1이지. 근데 얘가 W만큼 소모됐는데 얘가 V만큼 생성이 된 거야. 즉 Wg이 1몰이라고. 이해됐어? 그리고 여기서는 A하고 C가 A가 다 소모됐어. 근데 A하고 C가 몰수비, 개수비가 2대1이지. 근데 얘가 2W가 다 소모되니까 얘가 7V가 생겼어. 따라서 2W가 몇 몰이다? 14V니까 14몰이다. 그러면 야, 질량하고 뭘 알았어? 몰수가 맞잖아. 몰수분의 질량하면 분자량이 나오잖아. 분자량이 나오잖아. 바로 나와버리잖아. 그러니까 구분한 거야. X와 A를 구하는 거야. 그리고 이제 Wg이 각각이 몇 몰인지 알지? 그러다 보니까 C에서는, 다에서는 A가 몰수가 3W니까 W에 7몰이니까 3W면 21몰이잖아. 그리고 얘는 W가 1몰이니까 3W는 3몰이니까 이제 이걸 쓸 수 있어. 개수비를 쓸 수 있다. 이해됐어? 이렇게 푸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 그 다음 또 보자. 몇 번? 이제 또 18번을 보자. 18번을 보자. 18번에서 너 뭐가 나왔냐? 이게 나왔어. 뭐 18번 씨, 술 먹었다고 간이 갈비뼈를 누른가 보네. 간이 안 좋으면 여기 갈비뼈가 오른쪽이 아파. 왜? 간이 부으면 이 갈비뼈를 압박한단 말이야. 뭔 말인지 알겠어? 그런 게 있어. 과학적인 거야. 간이 부으면 어떻게 된다. 그게 안 좋은 거예요. 자, CM, HM. 응? 그리고 AO2야. 그 다음 뭐가 되는 거야? 3CO2. 이 H2야. 그러면 M은 몇 개 있는 거야? 야, M은 뭐가 되는 거야? 3이 되는 거지? H는 얼마가 되는 거야? 4가 되는 거지? 그리고 6개. 2개 있으니까 8개 있으니까 A가 뭐가 되는 거야? 4가 되는 거야. 쉽지? 쉽지? 그 다음 봐봐. 그러고 나서 얘들이 반응했는데, 얘들아 반응했는데 반응 후에 연소시켰더니 이렇게 돼. 그럼 보자. 반은 뭐가 있어? CM이
그리고 나는 CO2가 CO2하고 H2가 있다. 근데 얘도 V리터. 얘도 V리터. 몰수가 어떻다? 몰수가 어떻다? 같다는 거야. 몰수의 합이 어떻다? 같다는 거야. 봐봐. 1 플러스 4는 5지. 3 플러스 2는 몇 몰이야? 5몰이죠. 야, 같은 온도, 같은 압력하에서 같은 부피는 같은 분자수, 몰수 들어있단 말이야. 이해됐지? 이해됐지? 그리고 A는 4고, 첫 번째 구했고, 그리고, 자, 반응 전후에, 원자의 종류는 서로 같으니까 A가 4고, 그 다음에 뭘 구해라 했냐? 반응 전후에 뭘 구해라 했어? 뭘 구해라 했어? 자, 보자. 그 다음, M과 N의 식이 됐고, 야, 생성되는, 질량을 구해라 했지? 그러면, 봐봐. H2의 질량 구해라 했어. 너무 쉬운 거예요, 얘들아. 봐봐. 여기서 1인 놈이 Xg이 돼 있어. 그러면 얘가 몰수가 어떻게 돼? 3이고 4니까 36에 4니까 40이야. 40분의 X야. 1이 40분의 X가 소모돼. 그러면 뭐를 물어봤냐? 이산화탄소의 질량, 아니 H2O의 질량 물어봤지. H2O의 질량을 물어봤냐? 그러면 어떻게 돼? 얘는 40분의 1몰인데 1이 40분의 1몰이야. 2면 몇 몰이야 돼? 2 곱하니까 20분의 X몰이 돼야 돼. 근데 얘가 18분의 뭐야? 질량 모르지. Y로 나. 그럼 Y는 따라서 얼마가 되냐? 쉽잖아. 18 곱해주면 20분의 X에다가 18 곱해주면 18X지. 그래서 0.9X가 되네. 쉽지? 쉽지? 엄청 쉬운 거야. 어려운 거 아니야. 이런 건 어렵다 그랬나? 엄청 쉬운 문제야. 이 정도면. 그렇지? 넘겨봐. 그리고 또 물어봐. 또 뭐 볼까? 한 문제만 더 풀면 저 타임 끝나겠다. 뭐 풀까? 몇 번 풀까? 몇 번이 어려울까? 21번? 22번? 알았어. 풀어줄게. 22번. 자, 봐봐. 22번은 뒷장 넘겨서 22번 봐봐. 다음은 탄산칼슘 와 묽은 염산을 반응해서 양적 관계를 알기 위한 실험이다. 단 X는 임의의 화합물이고 탄소, 산소, 칼슘의 원자량은 12, 16, 40이며 0도씨 일기압에서 1몰의 부피는 뭐다? 22.4리터다. 그러면 자, X가 여기서는 누구냐? 화학 반응식 쓰지? 쓰지? 쓰면 어우씨. 잠깐만. 뭘 쓴다고? 화학 반응식 써. 근데 얘가 X란 말이야. 이해됐지? X란 말이야. 그럼 보자. X인데, 자, 보자. 이때, 자, 문제 보면, 자, 보자. 그러면, 야, 전자적을 이용해서, 탄산칼슘 1g을 측정한다. 그리고,
HCl A몰에 녹아있는 HCl에 담긴 삼각 플러스 K 질량 W1을 측정한다. 그리고 다는 가의 탄산칼슘을 나의 삼각 플러스 K에 넣고 반응시킨다. 반응이 완전히 끝나면 삼각 플러스 K 질량 W2를 측정한다. 이때 X에 발생한 양은 삼각 플러스 주등가 안 맞기 때문에 반응 전의 질량이나 반응 전의 질량에서 반응 후의 질량을 빼지. 그러면 이산화탄소가 날아가 버려. 그러면 그 양이 뭐다? 이산화탄소의 질량이 되는 거야. 반응 전의 질량에서 반응 후의 질량을 빼면 그만큼이 생성된 이산화탄소만큼이 날아가 버려. 그리고 그래가지고 발생한 X의 질량은 W1 빼기 W2를 계산하여 반응물과 생성물 사이의 양적 관계를 파악한다. 그리고 탄산칼슘 2g, 3g, 4g을 사용하여 가정 남아를 반복한다. 근데 자 봐라. 발생한 X의 질량이 3g, 4g일 때 탄산칼슘이 3g부터 4g일 때 이산화탄소의 질량이 변화가 없지. 그러면 반응이 완결됐다는 거야. 더 이상 반응이 없으면. 왜? 이 탄산칼슘을 더해주지만 반응할 염산이 없기 때문에 이산화탄소가 발생 안 하는 거야. 더 이상 다 반응해버린 거야. 3g일 때가 다 반응해버린 거야. 그러면 이때 따라서 뭘 구해라 했어? 첫 번째 보면 발생한 XW는 Wg이 몇 몰이냐 물어봤지. Wg이 1g일 때 얘가 1일 때 몰수는 얼마야? 화학식량이 100이야. 탄산칼슘이 1g이었어. 그러니까 0.01g 0.01몰. 그러면 이산화탄소도 얼마가 생겨야 돼? 0.01몰. 근데 얘가 몇 g이 들어있어? 발생한 Wg이 이게 0.0 Wg이 이게 발생했다 했잖아. 그러니까 Wg은 몇 몰이야? 0.01몰이지. 이해됐어요? 됐죠? 그 다음 EW일 때 부피는 0도씨 유기압일 때 몇 리터냐 물어봤지. 자, 봐라. 두 번째 2g을 줘줬어. 2g을 줘줬어. EWg이면 몇 몰이야 X가? 0.02몰이지. 0.02몰이 생성되는 거야. 그러면 끝났잖아. 0.02몰은 22.4리터구나. Y라고 할까? 그러면 Y는 얼마가 나오는 거야? 0.02 곱하면 짜증나네. 자, 2.24니까 2.Y는 따라서 0.224야. 224ml야. 근데 거기다 1을 곱하면 448ml야. 따라서 이해됐어? 안 됐어? 쉽지? 이거 어려운 거 아니야. 요 양적 관계만 따지면 돼. 그 다음 뭐냐면 넣어준 질량이 3g일 때와 4g일 때 반응한 탄산칼슘의 양은 어떻다? 같다. 왜? 더 이상 반응할 뭐가 없어? 더 이상 반응할 염산이 없어. 그러다 보니까 반응하는 게 똑같이 반응한다. 이해됐지? 넣어준 탄산칼슘의 질량이 3g일 때와 4g일 때 발생한 X 이산화탄소의 질량의 변화가 없으니까 염산이 먼저 소모돼서 더 이상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걸든지 알 수 있다. 따라서 탄산칼슘에 반응한 탄산칼슘의 양은 어떻다? 똑같아. 이해됐어? 됐지? 어려운 거 아니지?
그 다음에 뭐 23번은 뭐 물어봤어? A를 구해야 되겠지. A를 구해야 했어. 야, A가 봐봐. 1g였을 때 얼마를 반응하냐? A가 봐봐. A는 어떻게 구하냐면 따라서 A가 뭐 물어봤어? A몰이 완전히 반응했을 때 발생한 X의 질량은 얼마야? 이걸 구해야 돼. 23번은 어떻게 되냐? 3g였을 때, 탄산가루 3g였을 때 반응이 HCl은 다 반응한 거야. 그리고 X가 CO2가 얼마가 생긴 거야? 그러니까 HCl이 A몰이 다 반응했을 때 X는 얼마가 생기는 거야? 2.4g이 생기는 거야. 4W가 생기는 거야. 얘가 다 반응했어. 응? 근데 A몰이라 했지. 그러면 몰수를 구해주면 되지. 자, HCl 대 X는 CO2인지 아니잖아. 그럼 몰수비가 어떻게 되지? 2대1이지. 2대1이잖아. 근데 이때 HCl이 A몰이야. 그리고 얘 1인 놈은 얼마를 반응하니? 자, 화학식량분의 질량이잖아. 우리 이걸 알잖아. 그럼 A몰 구할 수 있지, 여기서. 이렇게 구하는 거야. 그럼 나오잖아. 그러면 A가 계산해보면 얼마가 나오냐? A가 얼마가 나오냐면 그러면 얘가 얼마가 나오냐면 얘가 계산해볼까? 그럼 얘는 얼마가 나오냐? 얘가 4로 계산하면 4로 나누면 6, 4, 24 11입니다. 아이씨 뭐야 계산이 왜 이렇게 복잡해? 응? 계산이 왜 이렇게 복잡해? 그냥 계산하자. 그러면 22니까 22분의 2.4니까 4는 A잖아. 그럼 이거 얼마냐? 내가 계산 잘못했냐? 뭔가를 잘못했냐? 2.4W가 아이씨 자 봐봐. 이렇게 해도 되는데 자 먼저 X 먼저 그리면 2.4W가 몇 몰인지 보자. 몰수 보자. 44분의 2.4니까 얼마야? 이게 나누면 얼마야? 22분의 4로 나누면 이거가 11분의 얼마냐? 0.6인데 이거 계산하기 힘든데? 안 그냐? 바보도 아니야. 이렇게 안 해도 돼. 이렇게 안 해도 돼. 비례식으로 해야 되구나. 비례식으로 하면 돼. 아까 전에 뭐 했어? Wg이 몇 몰이었어? 아이 병신 0.01몰이었어. 그러면 2.4W는 몇 몰일까요? 쉽잖아. 이렇게 하면 되잖아. ZW, W 지워버려. 그러면 어떻게 돼? Z는 0.024가 되지.
근데 야 HCl 대 X의 비율이 계수비가 2대 1이니까 얘는 얘가 뭐 X라고 하면 아이씨 얘가 0.024니까 X는 0.048이면 이렇게 하면 돼. 간단하겠다. 이해됐어 안 됐어? 하연아 이해됐어 안 됐어 이번에? 됐지? 구했어 이제 다 하면 돼. 오늘 좀만 쉬어? 좀만 쉬어? 그리고 이제 진도 나갈까? 그리고 나머지 거 여기까지 다 풀어봐야 돼. 49페이지까지 다 풀어야 돼. 내가 여기를 갖다가 얘가 어려우니까 선생님이 계속 다 풀어주는 거야. 어려우면. 이해됐어? 좀만 쉬어. 전기 음성도가 뭐냐? 자, 하나. 전기 음성도는 공유 결합 시 뭘 공유? 전자를 공유하지. 근데 이때 공유 결합 시 각 원자가 전자쌍을 끌어당기는 힘이 뭐다? 전기 음성. 공유 결합 시 각 원자가 전자쌍을 끌어당기는 힘. 근데 얘는 절대값이 아니라 상대값이야. 상대값이야. 잉? 그러니까 단위는 없어. 누가 정했어? 폴링이라는 사람이 미국의 과학자 폴링이라는 사람이 정했어. 잉? 자, 전기 음성도는 공유 결합을 형성할 때 각 원자가 공유 전자쌍을 끌어당기는 정도를 상대적으로 비교한 값이야. 잉? 그래서 전기 음성도는 상대적인 값으로 단위가 없다. 즉 전기 음성도가 클수록 공유 전자쌍을 당기는 힘이 크다. 그럼 봐라. 자, 봐라. 누가 있냐면 같은 원자의 같은 원자끼리는 첫 번째 봐봐. 원자끼리 분자가 돼. 중력 같지? 그러면 자 봐봐. 수소도 플러스 1이야. 이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수소하고 이 전자쌍을 끌어다니는 힘이 어떻다? 얘들은 같으니까 같단 말이야. 같은 원자니까 전기 음성도가 같아서 같은 원자끼리는 공유 전자쌍을 같은 세계로 끌어당기니까 이 공유 전자쌍이 어느 쪽으로 치우쳐 안 치우쳐? 정 가운데 있어. 그러니까 플러스나 마이너스 극성을 띄어 안 띄어? 안 띄어. 이걸 뭐라 그래? 무극성 공유결합이라고 뒤에 배울 거야. 근데 자 봐봐. 다른 원자끼리 결합해. 그러면 전기 음성도가 차이가 있어. 그러면 수소하고 염소하고 염소는 원자번호 17번이고 첫 번째 껍질에 2개, 두 번째 껍질에 8개, 세 번째 껍질에 7개가 있어. 그러면 한 개가 부족하니까 수소하고 전자쌍 한 개를 공유. 근데 누가 전기 음성도가 크냐? 얘가 3.2야. 3.2고 수소가 2.2야.
그러니까 누가 커? 염소가 크지. 염소가 전자쌍을 자기 쪽으로 끌어당겨버려. 그리고 자기는 부분적으로 마이너스가 돼. 그리고 끌어당기는 힘이 얘가 더 센 거야. 그러니까 얘가 부분적으로 마이너스, 얘는 부분적으로 플러스가 돼. 그래갖고 극성을 띠게 된다는 말이야. 플러스하고 마이너스 극성을 띠게 된단 말이야. 이게 같은 격질계라고 하면 무극성 공유계라고. 그리고 다른 격질계랍에서 전기음성도 차이가 있으면 극성 공유계라고. 이해됐어요? 자, 그래서 다른 원자 사이 공유결합이 일어나면 전기음성도가 큰 염소 원자가 수소 원자보다 공유전자쌍을 더 세게 끌어당겨. 그래갖고 공유전자쌍이 어느 쪽으로 치우쳐? 염소 원자 쪽으로 치우치면서 염소 원자는 부분적으로 마이너스 전자를 얻었으니까. 그리고 부분적으로 수소는 전자를 잃은 꼴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수소는 부분적으로 플러스를 띠는 거야. 그리고 두 번째, 전기음성도를 누가 정했다 했어? 미국의 과학자 폴링이라는 사람이 상대적으로 정했단 말이야. 그래갖고 자 보자. 전기음성도의 기준은 봐라. 기준은 누구야? 누가 제일 커? 플로린이야. 플로린이 제일 크다. 얼마로? 전기음성도가 4.0으로 제일 커. 얘가 기준이야. 얘가 기준이야. 플로린이. 공유전자쌍을 끌어당기는 힘이 가장 큰 원자는 플로린으로 전기음성도가 4.0이고 이를 기준으로 다른 원자들의 전기음성도를 상대적으로 정하였다. 대표적인 전기음성도가 플로린이 4.0, 그 다음에 얘가 산소가 3.4, 그리고 질소가 3.0, 그 다음에 탄소가 2.6, 그 다음 수소가 2.2다. 그럼 봐라. 여기서 근데 이 전기음성도도 주기성이 있어. 전기음성도에 주기성이 있다. 뭐가 있다고? 전기음성도에 주기성이 있어. 주기를 표상해서 일정하게 원자 번호가 증가함에 따라 같은 주기일 때 원자 번호가 증가함에 따라 같은 증가하거나 감소돼. 일정하게. 뭐냐면 전기음성도의 주기성은 야 봐라. 첫 번째 같은 주기에서 봐. 같은 주기에서. 자 이런 걸 주기성을 따질 때 제일 먼저 뭘 따지냐? 얘들아 주기성을 따질 때 곡선화 옆에다가 전자 껍질수를 먼저 따져. 그 다음이 뭐야? 아 여기는 또 유해제가 나왔냐 안 나왔냐? 안 나왔다. 하지 말자. 이 개념이 안 나와가지고 이 개념이 옛날에는 있었는데 사라져 버렸어. 이 나머지. 그래가지고 선생님이 안 하는데 같은 주기일 때 야 원자 번호가 증가하지. 그러면 양성자 수가 이게 원자 번호가 증가하면 양성자 수가 증가하지. 그러다 보니까 양성자 수가 증가하니까 원자에게 전하량이 플러스 전하량이 증가한다는 말이야. 그러면 원자에게 전하량이 어떻게 돼? 증가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력이 어떻게 돼? 인력이 어떻게 돼? 증가하잖아. 전자쌍을 끌어당기는 힘이 증가한단 말이야. 그래서 전기음성도가 어떻게 돼? 전자쌍을 끌어당기는 전기음성도가 증가하는 거야. 이해됐어요? 자, 같은 주기일 때는 자, 껍질수는 같아. 근데 원자 번호가 증가하지. 그러면
원자에게 전하량이 양성자가 증가하니까 원자에게 전하량이 증가해요. 플러스가 증가해요. 그러면 마이너스를 끌어당기는 힘이 어떻게 되겠니? 세지겠지. 그러니까 전기음 정도가 증가하는 거야. 이해됐어? 근데 같은 족이야. 같은 족이야. 자, 원자 번호가 증가할수록 껍질수가, 전자의 껍질수가 어떻게 돼? 증가. 그러면 원자핵으로부터 멀어진단 말이야. 원자핵으로부터 멀어져. 그러면 전하량이 인력이 약해져 버리지. 끌어당기는 거야. 그래서 전기음 정도는 줄어버립니다. 줄어버립니다. 이해되니? 자, 같은 족일 때는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전기음 성도는 대체적으로 작아져요. 왜?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껍질수가 증가해. 그럼 원자핵과 전자 사이가 멀어지니까 끌어당긴 힘이 원자핵이 공유전자쌍을 끌어당긴 힘이 어떻게 된다? 감소해버려. 그래서 감소하는 거야. 이해됐어? 같은 주기일 때는 원자 번호가 증가하지. 그러면 양성자 수가 증가하면서 원자핵의 전하량이 커져. 그러니까 인력이 세져. 그러다 보니까 전기음 송도가 공유전자쌍을 끌어당기는 힘이 세져. 근데 같은 족에서는 얘들아 원자 번호가 증가하지. 그럼 껍질수가 2주기, 3주기 원자핵으로부터 전자가 멀어져. 그럼 공유전자쌍을 갖다가 끌어당기는 힘이 어떻게 돼? 약해지겠지. 그래서 전기음 송도는 작아진다. 이해됐어? 안 됐어? 됐지? 확실히 이해됐지? 즉 봐라. 자 봐라. 주기에 따른 전기음 송도 봐. 전기음 송도는 같은 주기일 때 나트륨보다는 마그네슘, 2주기일 때 3주기일 때 2주기는 리튬보다는 베릴륨, 베릴륨보다는 붕소, 붕소보다는 탄소, 질소, 산소, 플로린 순이야. 근데 2주기하고 3주기 중에서 누가 더 전기음 송도가 세? 2주기. 왜? 원자에게 가까우니까 인력이 더 셀 거 아니야. 그리고 2주기가 더 커. 3주기는 더 작아. 근데 3주기 내에서도 원자 번호가 증가하니까 양성자 수가 증가하니까 원자에게 전하량이 증가하니까 전기음 송도는 커져. 이해됐어? 그리고 같은 족이 1족하고 17족의 전기음 송도를 비교하면 17족이 전기음 송도가 봐봐 더 크지? 크지? 왜? 17쪽이 뭐냐면 같은 주기일 때 원자 번호가 크잖아. 그러니까 원자에게 전하량이 크니까 크단 말이야. 1쪽보다. 근데 같은 쪽일 때는 전자 껍질 수가 증가할수록 원자로부터 멀어져. 그러니까 전기음 송도는 어떻게 되니? 작아지지. 그리고 마찬가지로 1쪽에서도 요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껍질수가 커지니까 전기음 송도는 감소한다. 그리고 옆에 봐라. 전기음 송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 봐라. 자, 첫 번째 왼쪽에 보충제로 봐봐. 원자에게 전하량이 클수록 원자액이 공유전자쌍을 끌어당기는 힘이 커진다. 그럼 같은 주기 이 주기에 탄소하고 질소 중에서 누가 더 커? 전하량이 원자 번호 6번인 탄소보다 7번인 누가? 질소가 원자에게 전하량이 크니까 전기음 송도가 더 크다. 전자쌍을 끌어당기는 힘이. 그리고 같은 족이야. 탄소하고 실리콘은 같은 족이다. 근데 탄소는 몇 족이야? 2주기야. 실리콘은 몇 주기야? 3주기야. 그러면 원자 크기가 작을수록 원자핵과 공유전자쌍의 거리가 가까워지니까 공유전자쌍을 끌어당기는 힘이 커져가지고 전기음 송도 커진다.
그러다 보니까 같은 14중인 탄소하고 실리콘하고 누가 더 커? 주기 껍질수가 작은 탄소가 더 크다. 가까우니까. 하민이 이해됐어? 그 다음 제일 밑에 보자. 금속 원소와 비금속 원소의 전기 음성도는 금속 원소는 전자를 잃으려고 하고 비금속 원소는 전자를 얻으려고 하지. 그러다 보니까 누가 더 커? 전자를 끌어당기는 놈이 더 크지. 그러니까 전자를 얻는 놈이 더 크지. 그래서 비금속이 금속보다 전기금속도가 큰 거야. 그러니까 전기금속도는 오른쪽 위로 갈수록 커지는 거야. 여기다 그렇지. 여기 위에 D자 넘겨봐. 봐봐. 오른쪽 위 주기를 배상해서 오른쪽 위로 갈수록 커지고 왼쪽 아래로 갈수록 작아집니다. 이해됐어? 그 다음 보자. 이제 우리가 대략적인 전기 음성도를 알아야 돼. 한번 해보자. 표기해보자. 외워놓으면 편하다. 이게 전기 음성도를 외워놓으면 편해. 해보자. 한번 전기 음성도를 알아야 될 게 좀 있어. 이 정도는 알아야 돼. 갖고 얘가 4.0으로 제일 커. 이쪽으로 갈수록 줄어들어. 갖고 얘가 2.2. 이거 변했어. 옛날에는 좀 치웠거든. 여기가 변했어. 갖고 얘가 산소가 3.4. 이게 3.0일걸? 그렇지? 질소가 3.0. 얘가 2.6. 그리고 동소가 2.0일걸? 그렇지? 동소가 2.0이야. 2.0이고 얘가 1.6이고 얘가 1.0일걸? 그럴걸? 1.0이야. 그리고 얘가 이쪽으로 갈수록 작아진다 했지? 그러니까 0.9야. 이쪽으로 갈수록 커지지. 1.3이야. 그리고 얘가 염소가 3.1걸? 염소가 3.2, 브로민이 3.0이지. 그렇지. 이쪽으로 올수록 전기 음성도가 커져. 그리고 이쪽으로 갈수록 전기 음성도는 왼쪽 아래로 갈수록 전기 음성도는 작아져. 그래가지고 누가 기준이다? 플로린이 제일 크다. 이거 알아둬. 이거 알아놔야 된다. 그 다음 봅시다. 이제 결합의 극성하고 쌍자 모멘트가 있어. 이제 결합의 극성하고 쌍자 모멘트가 있는데 자, 결합의 극성하고 쌍자 모멘트가 있어. 첫 번째, 결합의 극성은 선생님이 이렇게 빠져버릴게요. 뭐로 한다? 전기 음성도 차로한다. 전기 음성도 차로한다. 전기 음성도 차는 파인데 X로 써. 얘는 전기 음성도 차입니다. 즉, 첫 번째, 무극성 모음기가 있어. 얘는 같은 것끼리 결합해.
원자가 같은 것끼리 결합해. 그러다 보니까 전기음성도 차가 0이야. 그러니까 무극성 무극력. 전자가 정 가운데 있어. 어느 쪽으로 치우치지가 않아. 뭐 있어? 이런 것들은 같은 것. H2, O2, N2 이런 것들이. 근데 이제 봐라. 극성 무극력이라고 있어. 얘들은 다른 것끼리 결합해. 그러다 보니까 전기음성도차가 달라가지고 전기음성도차가 0이 아니야. 0이 아니야. 뭐 있어? 무조건 다른 것끼리 결합하면 생기는 거. 뭐 있어? HCl, H2, 뭐 CO2, 뭐 NH4, CH 등등. 이해됐어? 그러면 봐봐. 자, 예를 들면 얘는 H2는 이거잖아. 이쪽으로 이제 H와 H가 들어가지. 그러면 얘는 전기음성 전자가 0이야. 2.2, 2.2니까 0이야. 근데 HCl을 예를 들어보면 H하고 Cl인데 전자가 어느 쪽으로 치우쳐? 얘가 CL이 3.2단 말이야. 그리고 얘가 2.2야. 그러니까 전기음성 전차가 1이란 말이야. 그래서 전자가 어느 쪽으로 치우쳐? 이쪽으로 치우쳐. 이쪽으로 치우친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얘는 마이너스가 되고 얘는 부분적으로 델타 마이너스가 되고 얘는 전자를 잃었으니까 델타 플러스가 돼. 델타로 읽는다 이거 얘들아 봐봐. 이거 델타라고 읽어. 근데 부분적으로 얘가 델타 마이너스 전자쌍을 얻으니까 전기음성도 하고 치우치니까 얻는다고 생각해. 그럼 델타 마이너스. 얘는 잃는다고 생각해. 치우치니까 이쪽으로 치우치니까. 그래갖고 델타 플러스가 돼. 그래갖고 극성을 띠는 거야. 한 분자 내에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으면 이거는 극성 분자다. 극성이라고 하네. 즉 무극성 무극력이라고는 같은 원자 사이에 형성되는 공유결합으로서 두 원자의 전기음성도가 같아서 공유전자쌍이 한쪽으로 한 원자로 치우치지 않는다. 원자가 부분적인 전하를 띠지 않는다. 그리고 극성 공유결합은 서로 다른 원자 사이에 형성되는 공유결합으로서 두 원자의 전기음성도가 다르므로 공유전자쌍은 전기음성도가 큰 원자 쪽으로 치우친다. 그리고 원자가 부분적인 전하를 띈다. 그리고 그래서 수소하고 염소하고 2.2하고 3.2니까 공유전자쌍이 염소 쪽으로 치우쳐. 그래가지고 전기음성도가 큰 염소는 부분적인 음전하를 띈다. 그리고 전기음성도가 작은 수소는 부분적인 양전하를 띈다. 이해됐지? 그리고 봐라. 극성이라는 건 뭐냐? 옆에 나와있어. 자, 자석의 N극과 S극이 극이 나뉘는 것처럼 양전하를 띠는 부분과 음전하를 띠는 부분으로 나뉘어서 나타나는 성질을 극성이라고 한다. 부분적인 전하 델타 플러스 델타 마이너스는 또 원자가 전자 한 개를 잃으면 플러스 1의 전하를, 전자 한 개를 얻으면 마이너스 1의 전하를 띈다. 극성 공유결합의 경우 전자가 완전히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전자쌍이 치우쳐서 전하를 띠는 부분 띠므로 부분적인 전하라고 그리스어로 델타를 사용하여 델타 플러스 델타 마이너스다. 델타는 0보다는 크고 1보다는 작다. 그럼 보자. 전기 음성도 차이에 의한 그 결합을 봐봐. 자, 뭐냐면 여기는 나왔냐 안 나왔냐. 자, 잡아라. 전기 음성도 차이에 의해서 자, 뭐 보냐면 전기 음성도 차이에 의한 뭐자? 차이와 결합의 극성이 있어. 선생님은 자
말했지. 두 원자의 전기음성도 차이가 같은 것끼리 결합해갖고 전기음성도 차이가 0이지. 그러면 무극성 공유라고. 두 원자가 다른 원자야. 다른 종류의 원자야. 그러면 전기음성도 차가 생기니까 극성 공유라고 된다. 어? 근데 이걸 통해서 얘들아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이걸 알 수 있어. 0이야. 그리고 기준이야. 1.7 기준. 1.7 기준이야. 근데 H2는 뭐야 얘들아? 0이지. 전기음성도 0이지. 그러니까 뭐야? 무극성 공유야. 근데 자, HCl 염화수소는 2.2하고 3.2 1이야. 서로 다른 것끼리 결합해갖고 전기음성초 차가 0이 아니지. 그러면 얘는 무슨 결합이야? 극성 공유야. 근데 이제 NaCl이 있어. NaCl은 나트륨이 0.9고 얘가 3.2야. 그러다 보니까 차가 얼마야? 2.3이지. 2.3이란 말이야. 이때는 1.7을 넘어서지. 전기음성도 차가 아예 뭘로 변하고 있나? 전자를 빼앗겨버려. 이온 결합이 되는 거야. 이온 결합. 이온 결합이 되는 거야. 이온 결합이 되는 거야. 아예 빼앗겨버리니까. 응? 이해됐어? 이해됐어? 근데 이제 이 중에 아니다. 1.7을 안 하지 않을까? 여기서 자 보면 그러니까 어느 정도 있잖아. 이게 차가 있지 얘들아. 그러면 그리고 여기서는 뭐 또 있어? HF도 있지. 플로리나스도 있지. 그럼 얘는 4.0이고 얘가 2.2야. 그러니까 얘는 1.8이야. 얘도 극성 공유야. 근데 차가 더 나와버리지. 그러면 어떻게 될까? 얘들아? 전자를 아예 치우치는 게 아니라 빼앗겨버려. 그러니까 빼앗겨버리고 아예 뭘로 바뀌어버린다? 이온 결합으로 바뀌어버려. 그러니까 누가 기준이야? 이게 플로리나 수소보다 더 크지? 그러면 무슨 결합이야? 전기음성도 차가. 플로리나 수소까지만 뭐다? 공유결합이야. 공유결합이고 플로리나 수소보다 더 크지? 그럼 뭘로 변화된다? 아예 전자를 빼앗겨갖고 이온결합으로 변화된다. D점 연결합. D점 연결합. 그래서 우리가 이걸 표현할 때 봐봐. 전기음성도 차이에 따른 공유전자쌍의 치우침 봐봐. 자, 얘는 봐봐. H2는 전기음성도 차가 0이니까 대칭형이야. 대칭형이야. 전자의 치우침이 없지. 대칭형인데 야, 극성공유결합은 서로 다른 원자끼리 결합하지. 전기음성도 차가 커가지고 생긴단 말이야. 하고 전자가 어느 쪽으로 전자쌍이 치우친단 말이야. 그래서 비대칭형이 되는 거야. 많이 비대칭이 되지. 그러면 전기음성도 차가 더 큰 거야. 큰 거야. 많이 큰 거야. 이해됐어? 아니야? 봐봐. HCl은 전기음성도가 1.0이니까 1.0이고 그리고 HF는 얼마냐? 1.8이지. 그러면 수소하고 수소의 결합은 무극성 공유결합이고 각 원자에서 전자의 치우침이 대칭이다. 근데 HCl, HF 결합은 극성 공유결합이고 전기음성도가 큰 원자 쪽으로 전자가 치우친다.
그리고 이때 봐라. HF의 결합의 전기음성도 차이가 HCl의 결합의 전기음성도 차보다 크므로 결합의 극성은 누가 더 크다? HF가 HCl보다 크다. 이해됐어? 이해됐어? 됐지? 그 다음 이제 우리가 이제 뭘 하자? 쌍극자 모멘트를 하자. 이 쌍극자 모멘트를. 쌍극자 모멘트는 힘이라고 생각하면 돼. 힘. 아까 전에 야 공유결합 시 전자쌍을 끌어당기는 힘, 끌어당기는 정도가 그 전기음성도고 이 끌어당기는 힘을 쌍극자 모멘트라는 거야. 이게 아까 잘못 써줬어 선생님이. 야, 뭐라고? 자, 전기음성도는 공유결합 시 전자쌍을 끌어당기는 정도. 쌍극자 모멘트는 전자쌍을 끌어당기는 힘이라고 생각하면 돼. 모멘트는 힘이야. 이해됐어? 그러다 보니까 보자. 쌍극자 모멘트를 보자. 쌍극자 모멘트를 보면 쌍극자 모멘트는 자, 한 분자 내에서 크기가 같고 쌍극자 자체가 봐봐. 쌍극자는 어디서 나타난다? 극성 공유결합에서 나타나? 무극성 공유결합에서 나타나? 극성에서 나타나. 왜? 한 분자 내에 크기가 같고 전하량이 부호가 반대인 두 전하가 일정 거리를 사이에 두고 분리된 것을 갖다 우리는 뭐라고 할까? 떨어져 있는 거. 한 분야 내에 플러스하고 마이너스가 있어. 극자가 두 개가 있어. 근데 전하량의 크기는 어떻다? 한 놈은 전자를 잃고 한 놈은 전자를 얻잖아. 그러다 보니까 전하량의 크기는 같고 부호는 반대고 일정 거리가 떨어져 있는 게 한 분자 내에 있는 게 쌍극자야. 이해됐어? 그리고 자, 그리고 쌍극자 모멘트는 힘이라고 생각하면 돼. 봐봐. 쌍극자 모멘트는 U로 쓰는데, 봐라. 이 쌍극자에서 극성의 크기와 방향을 나타내는 척도야. 쌍극자에서 극성의 크기하고 방향을 나타내는 척도야. 봐봐. 그러면 자, 무극성 공유결합에서는 쌍극자 모멘트가 어떠니? 0이야. 근데 야, 극성 공유결합에서는 쌍극자 모멘트가 0이 아니다. 그리고 쌍극자 모멘트가 클수록 결합의 극성은 어떻게 된다? 커진다. 자, 무슨 말이냐? 자, 무극성 공유결합은 쌍극자 모멘트가 0이야. 0이야. 그리고 극성 공유결합은 전기음성도 차가 있으니까 극성을 띄니까 모멘트, 쌍극자 모멘트 합이 0이 아니야. 이거야. 그리고 이 쌍극자 모멘트가 클수록 결합의 극성이 크다. 쌍극자 모멘트가 클수록. 세 번째, 결합의 극성이 크다.
걸어 있어. 이 정의에서도 쌍극자 내에서 쌍극자 모멘트는 쌍극자 내에서 극성의 크기와 방향을 나타내는 척도가 있지. 그러니까 쌍극자 모멘트가 크면 극성을 크게 나타낸다는 거야. 어? 이해됐지?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표현하냐면 쭉 뭐냐면 쌍극자 모멘트는 부분적인 전하의 크기에 비례하므로 그러니까 이거야. 전기음성도자가 크다! 그러면 얘들이 뭐야? 쌍극자 모멘트가 큰 거야. 결합의 극성 차이가 크기 때문에. 이럴수록 크다. 그리고 이걸 표현할 때 쌍극자 모멘트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쌍극자 모멘트의 크기는 뭐다 얘들아? 전하량 곱하기 거리다. 쌍극자 모멘트 크기는 옆에 나왔어. 전하량 곱하기 뭐다? 거리야. 그래서 전하량과 두 전하 사이 거리의 거리를 곱한 값하고 똑같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렇게 떠 있는 거야. 얘가 뭐 Q1이면 얘가 플러스 Q면 얘가 마이너스 Q야. 그러면 전하량이 크게 갖고 보호 반대로 있지. 그럼 표시해 줄 때 이렇게 표시해 줘.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그리고 이 거리에 비례한다. 그래가지고 쌍극자 모멘트 표시할 때 바라인 HCl 있어. 야, 단일 결합이니까 선 구조식 선 하나로만 쓴다. 단일 결합은. 근데 얘 2.0이야. 2.2야. 얘 3.2야. 그러면 누가 커? CL이 커. 그러면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이렇게 화살표를 표시. 화살표를 표시. 그래가지고 쌍극자 모멘트의 표시는 전기 음성도가 작은 부분적인 양전하를 띠는 원자에서 전기 음성도가 커가지고 부분적으로 음전하를 띠는 원자 쪽으로 화살표를 표시한다. 그러면 선생님 해볼게. 자, 봐라. 표시해보면 예를 들어보면 표시해볼게. 자, H야. 얘는 뭐냐? 표시를 안 하지. 안 해. 표시를 할 수가 없어. 쌍극자 모멘트가 0이니까. 근데 H2O는 이렇게 이렇게 있단 말이야. 구분형이니까. 그러면 어디로 표시해? 이렇게 표시하면 돼. 얘가 더 크니까 이렇게 표시하면 돼. 얘가 3.5가 아니라 3.4지. 얘가 2.2야. 이렇게 표시해. 그리고 그 다음 암모니아는 NaC3란 말이야. 그러면 얘는 삼각불 구조야. 이렇게 돼 있어.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얘는 질소가 2.6이냐? 그렇지. 질소가 3.0이구나. 3.0이고 2.0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하지? 이렇게 표시. 그리고 CO2는 얘도 어떻게 되냐? 이렇게 되냐? 근데 얘가 3.4고 얘가 탄소가 3.0이니까 2.6이니까 이렇게 표시해. 이렇게 표시하면 이거 맞아. 이렇게 표시하면 돼. 이해됐어? 이렇게 표시하면 돼. 그래갖고 얘가
여기서는 부분적으로 델타 마이너스, 얘가 델타 플러스, 얘가 델타 마이너스, 얘가 델타 플러스, 델타 플러스, 델타 플러스. 이해됐어? 델타 마이너스, 얘가 델타 플러스. 이렇게 붙여. 이해됐어? 그리고 봐봐. 제일 밑에 봐봐. 전기 음성도 차이에 의한 화학결합의 구분. 자, 뭐 전기 음성도 차가 크다. 그러면 쌍극자 모멘트도 크지. 그래가지고 야 0이면 전기 음성도 차가 0이면 무극성 공유라. 그리고 전기 음성도 차가 어느 정도 있으면 극성 결합. 아주 많이 차이 나면 뭐가 된다? 이온 결합이 된다. 즉 봐라. Cl2는 자, 두 원자의 전기 음성도가 같아서 두 원자의 전자를 동등하게 공유하는 무극성 공유결합이야. 이게 전기 음성도 차라고 우리가 무극성, 극성 공유결합, 이온 결합을 결정하는 거야. 전기 음성도 차가 같은 것끼리 결합해갖고 0이면 무극성 공유결합, 다른 것끼리 결합해갖고 전기 음성도 차가 0이 아니면 극성 공유결합. 그리고 전기 음성도 차가 많이 나면 전자가 치우치지 못하고 아예 깎여버려요. 라고 이온 결합이 됩니다. 이해됐어요? 그렇게 하면 돼. 오늘 여기까지 하고 문제는 다 풀어와. 여기까지 76까지 풀어. 됐지? 이해 안 되는 거 있어? 없지? 오늘 여기까지.